안녕하세요. 지리정보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지상훈 조교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먼저 스페이셜 조인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번에 배웠던 표현식에 의한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공간 관계 조건을 설정해 줄 때 intersect를 사용했었습니다. 오늘은 contain이랑 disjoint, overlap, 그리고 touch를 함께 사용해 볼 것입니다. 지난 5번째 실습 때 테이블 조인에 대해서 다뤄보았기 때문에 조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한번 익혀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조인이라는 것은 속성 테이블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조인을 하는 것이라면 스페이셜 조인은 직접 그 위치 관계를 따져가면서 그 값들을 연결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범죄자 데이터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그 필드들은 읍면동 단위의 필드들 값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어느 구에 서울에 어느 구에 위치해 하고 있는지 속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스페이셜 조인을 활용하면 쉽게 동대문구에 속한 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는 무엇인지 금방 묶어서 분류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선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QGIS를 켜보고 다뤄보면서 살펴봅시다. 실습 데이터에서 lab_7_1 프로젝트 파일을 찾아서 열어봅시다. 이번 실습에서는 범죄자 거주지 레이어의 점 데이터들을 서울 레이어에 면 데이터와 조인을 시켜 볼 건데요. 각각의 레이어들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고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이어 리스트에서 초등학교를 체크를 해제해서 서울 레이어와 범죄자 거주지 레이어만 지도에 표시되도록 하고요. 메뉴바에서 벡터, 데이터 관리 도구, 그리고 Join Attributes by Location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검색해서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어느 레이어에 어느 레이어를 조인시킬 것이고 또 어떠한 공간 조건을 설정한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에는 서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조인 레이어에는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간 조건은 contains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레이어의 면객체 안에 contain 그러니까 포함되는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의 점 데이터들을 찾아서 조인 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래 칸에 조인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정을 바꿀 것은 아니지만 일치하는 객체에 대해 각각의 객체 만들기, 그러니까 one to many 라고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인된 레이어는 파일로 저장을 눌러서 서울 언더바 거주지 언더바 sj .shape 파일로 입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뒤에 붙는 그 sj는 스페이셜 조인된 shp 파일임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설정을 완료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 언더바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언더바 sj 레이어가 새로 생기죠. 속성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 속성 값이 위치 조건에 따라 조인된 속성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서울 레이어의 속성 값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의 그 필드 값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서울 레이어의 그 구의 값들이, 그러니까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의 값들이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의 값들과 조인되면서 여러 번 반복되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에, 그러니까 서울 레이어의 필드값 하나에 조인될 수가 있는 레이어 값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아까 확인했던 그 one to many 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설정창에서 그 조인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개념이죠. 한편 그 조인 되기 전에 서울 레이어와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의 필드 값은 각각 25개와 87개였습니다. 하지만 조인되고 나서의 값은 96개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난 걸까요? 그것은 아까 그 join attribute by location 설정창에서 조인할 수 없는 레코드 버리기 라는 그 칸에 체크가 해제된 상태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인할 수 없는 레코드를 버리지 못하고 결과값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조인할 수 없는 레코드라는 게 뭘까요? 서울 레이어의 값과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가 서로 매칭되는 값이 없었다는 뜻인데요. 그것들은 바로 그 서울 레이어의 값들 중에서 범죄자 거주지의 데이터가 없는 객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은 범죄자 거주지 데이터와 매칭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속성 테이블 우측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널 값으로 입력되어 있죠. 근데 옵션에서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조인할 수 없는 레코드를 남겨두는 이유는 만약 조인할 수 없는 레코드들을 다 버리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서울의 각 구 중에서 범죄자 거주지가 가장 많은 구는 어디일까요? 각 구별로 몇 개의 범죄자 거주지 점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벡터, 분석 도구, 그리고 카운트 포인트 인 폴리곤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검색기 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으로는 서울, 그리고 점으로는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구분해서 저장한 뒤 실행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조인, 프로그램에서는 join by attribute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식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select by location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intersect 외에 다뤄보지 못했던 공간관계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선택 기능 창에서 선택 가능한 객체의 위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contain, 그리고 disjoint, overlap, touch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살펴볼 건데요. contain 이라는 것은 특정 객체를 내부에 갖고 있는 그 객체들을 골라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경계가 닫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경계가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contain과 반대된 개념으로 특정 객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객체들을 골라달라라는 옵션은 그 disjoint 옆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라는 체크박스입니다. 그리고 disjoint라는 것은 특정 객체와 닿지 않는 객체들을 골라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verlap은 특정 객체와 겹치는 객체들을 골라달라는 뜻인데요. 만약 포기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저번에 사용했던 intersect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touch는 겹쳐지거나 포개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경계끼리만 닿고 있는 경우를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QGIS를 직접 해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contain부터 살펴보기 위해 실습 데이터 lab_7_1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새로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죄자 언더바 거주지 레이어를 체크 해제해 볼게요. 그래서 지도에서 안 보이게 해 볼게요. 그래서 contain 조건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면 특정 초등학교가 위치한 그 구를 파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택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번에 배운 필터를 씌워서 조건에 맞는 초등학교들만 띄워놓은 다음에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위치로 선택 기능 중에서 선택한 객체만 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쿼리로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기능창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필터링을 이용해 객체를 추려내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레이어를 우클릭해서 필터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뜨는 쿼리 작성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서 곡자가 들어간 초등학교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곡자가 들어간 초등학교가 속한 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름에 곡자가 들어간 초등학교를 필터링으로 걸러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능들을 실행시키면 필터링 이후에는 표시되는 값에 대해서만 연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없어진 그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는 연산이 적용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도에 보이고 있는 점 데이터들에만 기능이 실행되는 거예요. 밑으로 선택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실행창을 다시 켜주시고요. 다음 위치에서 객체 선택에는 서울 레이어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객체 위치는 컨테이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객체 비교란에는 초등학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 중에 선택한 객체만 이란 체크박스가 보이시죠? 곧 이 박스를 좀 활용할 것인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레이어에서 객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창을 켜면 선택한 객체만 이런 체크박스는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곧 확인해 볼게요. 자, 어쨌든 그 조건 설정을 마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곡자가 들어간 초등학교가 있는 구들이 선택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객체들은 선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모든 레이어에서 객체 선택 해제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필터링도 쿼리식을 없애주세요. 아까와 같이 초등학교 레이어를 우클릭해서 필터 설정에 들어간 다음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점 데이터들이 다시 표시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Select by Expression으로 초등학교 리스트에서 가나다 순으로 위쪽에 새 초등학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경기초등학교, 경복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네요. 그래서 쿼리식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 봅시다. 쿼리 입력을 마치고 객체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표시되고 있는 여러 점들 중에서 3개의 초등학교가 선택되는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새 초등학교가 속한 구를 찾고 또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위치로 선택 기능창을 켜주시고요. 하단에 선택한 객체만 체크박스가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우리가 방금 초등학교 3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창을 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옵션은 방금 전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하단에 선택한 객체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와 속한 구들만 딱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점 데이터는 정말 많은데 딱 필요한 자료만 잘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옵션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시스 데이터에서 lab_7_2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객체들이 표시되고 있을 건데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면 객체들과 그리고 점, 선들이 다양한 공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디스조인트, 그러니까 특정 객체와 닿지 않는 객체들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선택 창을 켜고 블루 객체 중에서 선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 관계는 디스조인트, 그리고 닿지 않아야 하는 객체로는 레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면 객체들과 겹쳐지지 않은 파란색 면의 객체들만 선택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확인을 마쳤으면 그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옵션은 오버랩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서로 겹쳐지는 관계의 객체들을 골라냅니다. 포개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까와 똑같은 설정에
객체 위치만 오버랩으로 체크를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대해 보면서 이게 정말로 그 관계들이 그래서 겹쳐서 선택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살펴볼 옵션은 터치입니다. 경계끼리 맞닿고 있는 객체를 선택해 달라는 건데요. 선택할 객체 레이어로는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객체 위치는 터치, 그리고 비교할 객체는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폴리라인과 맞닿아 있는 포인트 객체들을 골라달라는 뜻입니다. 조건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 두 개가 선택돼서 노랗게 표시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자, 확대해보면 이렇게 폴리라인 선 사장 끝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간관계에 대한 개념 4가지를 추가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습을 여기까지고요. 저번에 예고드린 1차 중간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특정 도로로부터 반경 700m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개수를 구하는 실습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번에 업로드가 된 실습 데이터와 함께 과제 1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신 다음 활용하였던 툴의 종류와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분석 과정을 A4 용지 2장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적혀 있는 그 파일명 규칙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든 한글 파일이든 PDF로 변환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1차 과제 제출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제인 2차 최종 과제물을 실습 강좌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실습 때 뵙겠습니다.